본 영상은 방어 기제, 특히 부정, 투사, 환상, 해리, 주지화, 반동 형성에 대한 묘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여 이런 용어들이 낯설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무리해서 시청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전체 이론의 극히 일부이며 실제 마음의 작동은 훨씬 복잡하고 개인적입니다. 이 해석은 작품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 그 어떤 진단이나 처방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신이나 타인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엔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의식과 무의식의 구도를 잡고 블루 발렌타인과 스피닝 온 잇을 분석했었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은 각자 자신만의 감옥에 상대를 가뒀고 결국 파국으로 치닫은 모습으로 마무리됐었습니다. 또 영상의 주요 장면을 함께 보며 이 세계의 작동 방식을 정리했었죠. 마지막엔 현실 세계를 떠난 MMU를 보며 제가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예고했던 대로 현실 세계가 없는 오직 이상만이 존재하는 세계의 모습을 다룰 예정입니다. 제가 파트 2를 해석한 도구, 즉 파트 2의 핵심 소재는 방어 기제입니다. 방어 기제는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내면의 반응입니다. 방어 기제는 병이나 장애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에 면역 체계가 있듯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심리적 면역 체계에 가깝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존 본능이고 본능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배고픔이 찾아오는 걸 막을 수 없듯이 방어 기제가 튀어나오는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방어 기제에 대한 이야기는 때로 낯선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감추고 싶던 내면이 드러날 위기에 놓였을 때 마음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방어 신호입니다. 만약 불편함이 느껴지신다면 무리해서 시청하기보다 잠시 멈추시고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 다시 찾아와 주세요. 제 영상은 계속 여기에 있습니다. 혹여 불편함이 느껴지더라도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피닉스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잡은 핵심 소재는 부정이라는 방어 기제입니다. 또 이 곡을 관통하는 핵심 한 줄은 입니다. 부정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현실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신도 모르게 거부한다는 것이 이 방어 기제 부정입니다. 먼저 시작 부분은 스피닝 온 잇과 연결됩니다. Take a breath는 숨이 막히지에 대한 반응입니다. 또 It's time to go는 무의식의 그 감옥에 갇혀있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fall을 절대 두려워 않겠다는 것은 혼란 속의 fall과 연결됩니다. 이 곡에서는 특히 숨과 관련된 가사가 많습니다. 무의식의 숨이 막히지가 굉장히 위협적이었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솟아올라 언더그라운드에서 오는 접촉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솟아오른다고 하지만 철저히 땅에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날개를 펼쳐 투 더 스카이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날개를 하늘로 펼친다는 게 어떤 이미지일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강함을 과시하기 위해 날개를 높게 쳐든 모습을 그린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강함을 과시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곡을 방어 기제 부정과 연결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여기입니다. 딥 스카, 언제 생긴 걸까요? 분명히 새로 태어났는데 생채기도 아니고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이는 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도대체 뭘 찍고 나오는 걸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분들이라면 분명 뭘 찍는지 단서를 남겨두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From the fire, 니까 the fire를 찢을 수밖에 없어요. 블루 발렌타인에서 the fire는 어디에 있었나요? 네, 바로 마인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찢는 것은 마인입니다. 자신을 찢고 나옵니다. 이 찢어진 조각들은 on the ground에 널브러지겠죠. broken glass on the ground에 broken glass는 깨진 자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아를 억지로 끼워 맞추면 이 모습이 되는 것 아닐까요? 오로라는 맨눈으로 관찰하면 희뿌연 안개처럼 보입니다. 지금 주변에 널린 애쉬를 오로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로라는 고도 100에서 500km 상공에 있습니다. 비행기가 나는 고도가 10km임을 생각하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네, 이 땅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엄청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에도 주목했습니다. The Ash를 말할 때마다 앞에 피닉스가 따라옵니다. 자신이 불사조임을 강조하죠. 살면서 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때가 얼마나 있던가요? 또 지나가는 고양이를 보면서 저건 고양이다라고 말하는 때가 얼마나 있던가요? 그런 건 아이한테 알려주는 것이 아닌 이상 거의 말할 일이 없습니다. 존재 자체로 사람이고 고양이니까요. 하지만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강아지 옆을 지나갈 때를 생각해보죠. 그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저건 인형이다. 저건 인형이다. 네, 실제로 인형이 아니니까 인형이라고 계속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에 적용하면 지금 이 곡의 화자는 불사조가 아니기 때문에 불사조라고 계속 외쳐야 했던 것 아닐까요? 같은 맥락으로 Getting Wild, I'm Alive 모두 지금 화자는 애쉬를 보면 약하다고 느껴지니까 마치 죽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Getting Wild, Getting Wild, I'm Alive, I'm Alive 주문처럼 계속 외쳐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잡은 핵심 한 줄, 이견의 모든 페인. 고통스러운 현실에 압도된 의식은 뒤틀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길을 가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진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까진 무릎이 쓰라리고 따가울 겁니다. 이 쓰라림과 따가움을 어떻게 이겨내나요? 상처를 치료해야 할 뿐입니다. 이때의 고통은 빨리 이곳의 상처를 치료하라는 신호에 불과합니다. 고통은 이기고 지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패배자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통을 느끼고 이 고통은 생존을 위한 신호일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의식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합니다. 다음은 리얼리티 헐츠입니다. 제가 잡은 핵심 소재는 투사와 환상이라는 방어 기제입니다. 또 이 곡을 관통하는 핵심 한 줄은 입니다. 먼저 투사는 내 안에 있는 미움이나 불안을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어 타인에게 더 씌우는 것입니다. 초록색 색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내가 인정하기 두려운 내 마음을 색안경처럼 끼고 상대방이 마치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것도 의식적으로 알고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그 색안경을 꼈는지 전혀 모릅니다. 환상은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이 괴로워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현실을 잠시 떠나서 머릿속에 나만이 지배하는 완벽한 세상을 짓고 그곳의 주인공이 되어 무력해진 마음을 달래려는 현상입니다. 이 또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유명한 사람이 돼서 유퀴즈 나가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종종 상상하는데요. 이것도 환상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상상을 해볼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먼저 피닉스에서 의식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고통을 이겨내겠다고 했지만 고통은 실체가 없으니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실체를 people, 사람들로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이 모습들은 사실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갑자기 무대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미건조하게 자신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앞에서 받을 수 있는 건 people밖에 없는데 뭔가 어색합니다. 화자를 적극적으로 바꾸려고 했던 이들이 갑자기 황무지에서 화자를 구경거리인 것 마냥 쳐다만 보고 있다는 게 저는 조금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화자의 시선이 닿는 모든 곳, 생각이 닿는 모든 곳에 먼지 구름이 빽빽히 들어차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나를 덮이는 그들의 시선은 어떻게 볼 수 있었던 걸까요? 사실 그 시선은 외부의 것이 아닌 게 아닐까요? 여기서부터 템포가 빨라집니다. 화자에게 그들이 덮쳐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나 수식어구 없이 다급하게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여기 제가 물에 빠져 있습니다. 근처에 절 도와줄 사람 안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사람 살려 라고 하겠죠. 문장을 구체적으로 만들 틈이 없습니다. 핵심 단어만 골라서 빨리 전해야죠. 이 부분은 긴급한 상황에서 소리치는 마음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닿았을 때 바로 긴급 스위치로 환상이라는 방어 기제를 켭니다. 이곳에서 화자는 전능해집니다.
마법 없이 산맥을 옮기고 아예 다른 차원에 존재하죠. 제가 대문자는 무의식의 언어로 잡았던 것 기억하시나요? 긴급 스위치를 켜면서 시스템은 불안정해집니다. 이 틈을 타서 무의식은 의식을 유혹합니다. 현실은 아프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의식은 결국 여기서 무의식의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의식은 바운스백 할 거라 강하게 믿지만 의식은 전능해지면서 땅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네, 의식에게는 바운스백 할 땅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의식은 무의식의 유혹에 완전히 굴복하고 맙니다. 현실은 아프다, 자기야. 어쩌면 이 선언은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았던 화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는지도 모릅니다. 무의식에 굴복한 의식에게 무의식은 어떤 달콤함을 보여줄까요? 이제 리코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잡은 핵심 소재는 헬이라는 방어 기제입니다. 또 이 곡을 관통하는 핵심 한 줄은 입니다. 해리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기 위해 강렬한 자극에 몰입하여 자신과 현실을 분리해버리는 것입니다. 맨정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피하려 강력한 진통제를 먹듯 다른 자극에 깊이 빠져들고 그 순간만큼은 현실의 나를 잊어버림으로써 마음을 마취시키는 현상입니다. 저는 힘든 일이 있으면 잠시라도 절 괴롭히는 생각의 스위치를 끄고 싶어서 술을 마시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해리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스피닝 온 입과 태도가 달라지는 가사들을 보겠습니다. 예상 밖의 이미테이션은 예상한 붐과 연결됩니다. 다만 예상 앞에 늘이 붙어 있어서 정말 예상 밖인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해리라는 방어 기제가 과거도 미래도 지운 오직 현재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늘 예상 밖이라는 표현은 쾌락에 마취되어 과거를 지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왔지만 어제는 잊었으니 오늘 또 처음 보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스피닝 온 이에서는 폭발을 예상하고 리코에서는 이 쾌락의 반복을 예상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 로코는 아마 너와 난 로코와 연결됩니다. 스피닝 온잇에서는 체념의 표현으로 로코가 쓰였지만 리코에서는 더 신명나게 하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여기서 밤은 붙어있는 우린 라이커 밤과 연결됩니다. 스피닝 온잇에서는 위태로운 상태를 의미했으나 리코에서는 쾌락의 폭발적인 모습을 의미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엠믹스가 이렇게 빨리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외쳤죠. 매번. 이건 우리 엠믹스의 정체성이니까요. 하지만 이 리코 세계에서는 더 이상 정체성이 아닙니다. 단지 의식을 유혹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은 자아를 지우는 부분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그것은 쾌락을 방해할 뿐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 감각이 상실된 모습을 그렸다고 해석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매일이 축제일 순 없습니다. 하지만 마취된 세계에서는 과거와 미래를 모두 잘라내고 축제 같은 현재만을 점으로 둡니다. 그리고 이 현재들이 무수히 많이 모여 선을 이루죠. 이 선은 곧 마스터피스, 고통스러운 기억은 다 도려내고 오직 쾌락의 순간만을 모아 만든 작품입니다. 이 부분은 검열 기능을 잃고 생존 본능이 마비된 모습을 그렸다고 해석했습니다. 인간이라면 자신에게 위험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검열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뜨거운 김이 펄펄 나는 국을 그냥 입에 넣는 분은 없겠죠? 최소한 뜨거울 테니까 그에 맞는 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검열 기능이 없으면 뜨거운 게 위험한 것인지 모르니 그대로 입에 넣었다가 화상을 입을 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너무 뜨거운 고통에 마비되어 있어서 뜨거움의 위험성을 감지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태인 것이죠.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검열 기능을 잃고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심장에 불을 더 지피는 모습은 우리의 생명력이 곧 연료인 모습을 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핵심 한 줄로 꼽은 부분인 이 짜릿함은 덤입니다. 네, 이 리코 세계는 오직 짜릿함, 즉 쾌락을 위한 세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닌 겁니다. 현실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세계인 거죠. 이때 쾌락은 그저 덤으로 따라온 것뿐입니다. 이게 방어 기제 해리의 위험성입니다. 현실을 잊고 싶어 쾌락이란 불을 피우지만 그 연료는 다름 아닌 우리의 심장이니까요. 살기 위해 생명력을 태워야 하는 모습은 정말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움마저 자아냅니다. 이 음악의 구성도 쾌락에 빠져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쾌락을 느끼면 느낄수록 내성이 생기는 것은 많이들 아실 겁니다. 매일 깜짝이야 리고 처음엔 비트와 목소리 하나만으로 충분했지만 매일 깜짝이야 리고 점점 악기가 늘어나고 목소리가 쌓입니다. 매일 깜짝이야 리고 매일 깜짝이야 리고 더 큰 자극을 원하며 쾌락에 중독된 모습과 닮아있죠. 마지막엔 혼을 쏙 빼놓을 정도로 화려하지만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 리고 거짓말처럼 모든 악기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의 목소리만 남습니다. 화려한 파티가 끝나고 정적 속에 홀로 있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엠믹스 멤버들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흥분하거나 격앙되지 않습니다. 이상하리만치 무미건조한 목소리입니다. 자아를 모두 지웠으니 감정을 느낄 알맹이가 없어졌다는 표현 아닐까요? 마지막 순간 리고 쾌락의 마취 효과는 끝났습니다.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진 자아를 잃은 의식. 의식은 이제 다시 닥쳐올 현실에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다음으로 게임 페이스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잡은 핵심 소재는 주지와라는 방어 기제입니다. 또 이 곡을 관통하는 핵심 한 줄은 Tune in to my heart 입니다. 주지와는 압도적인 감정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이성과 논리로 상황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슬픔이나 두려움을 직접 느끼는 대신 객관적인 지식과 사실에만 몰두함으로써 감정의 파도로부터 벗어나려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이 큰 병에 걸렸을 때 슬퍼하는 대신 의학적 지식과 치료 확률을 분석하는 데에만 매달리며 불안을 잠재우려는 모습이 대표적입니다. 슬퍼하는 나는 없고 연구하는 나만 존재하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마음을 지키기 위한 눈물겨운 생존 방식입니다. 제가 꼽은 핵심 한 줄 Tune into my heart에서 튜닝은 라디오의 주파수를 조절한다는 의미로 주로 쓰입니다. 전통적으로 심장은 감정이 시작하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이 심장의 주파수를 조절해서 필요 없는 감정은 느끼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얼굴은 감정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게임 페이스는 감정을 차단하겠다는 표현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감정이 차단된 세상이 되었으니 이 세상은 새로운 논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냈지만 역시나 안개가 뿌옇게 시야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진 않았다는 의미겠죠. 앞이 하나도 안 보여서 헤드라이트를 켭니다. 이제 자신의 바로 앞길만 초점화됩니다. 화자는 왼쪽과 오른쪽을 지우고 오직 직진만 합니다. 사실 왼쪽과 오른쪽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나에게 맞는 길,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왼쪽도 오른쪽도 모두 지워버렸으니 여지없이 앞으로만 가야 합니다. 내 삶에만 초점을 맞추겠다고 외쳤지만 나의 모든 가능성을 지운 너무나 외로운 질주입니다. 게임 페이스의 가장 큰 비극은 이 지점입니다. 지금 화자는 제자리만 도는 라운드 상태입니다. 근데 왼쪽과 오른쪽을 지우며 직진만 하고 있죠. 보이는 건 오직 나의 바로 앞바닥뿐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길이 경마 트랙이라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나는 앞을 향해 열심히 직진하며 달리지만 이 트랙에 갇혀 빙글빙글 돌 뿐입니다. 그리고 이 트랙의 시작점을 선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화자는 몇 번이고 이 선을 지나가겠죠? 네, 화자는 아웃로 러너로서 그어진 선을 넘고 크로스 더 라인 하며 한계를 돌파했다고 믿겠지만 현실은 제자리를 돌며 의미 없는 바퀴수만 늘릴 뿐입니다. 말은 겁이 많은 초식동물입니다. 그래서 경주마는 공포심을 줄이기 위해 눈가면, 즉 차 한 대를 착용합니다. 화자도 사실은 그런 것 아닐까요? 주변을 둘러보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겁이 나서 게임 페이스라는 차 한 대를 꽉 졸라맨 채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화자는 주변을 둘러보지 못해 이 트랙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저 과부하로 인한 뜨거운 열기만을 느끼며 달릴 뿐이죠. 화자는 항복의 백기마저 태워버렸습니다. 멈추면 밀려올 고통이 두려워서 스스로 멈출 수 있는 마지막 브레이크마저 부숴버린 겁니다. 출구 없는 트랙 위에서 의식은 소진되고 말 것입니다. 정말 외롭고 안쓰러운 모습입니다. 의식이 소진하면 무의식을 통제할 존재가 사라지게 됩니다. 통제받지 않는 무의식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으로 포디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잡은 핵심 소재는 반동형성이라는 방어 기제입니다. 또 이 곡을 관통하는 핵심 한 줄은 입니다. 반동형성은 받아들이기 힘든 두려움이나 욕구를 억누르기 위해 정반대의 행동이나 태도를 과장되게 취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미움, 두려움, 열등감 등을 들키지 않으려 자신을 포장하는 현상으로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온 행동이 아니라서 지나치거나 부자연스럽고 강박적인 모습이 나타나곤 합니다. 저는 상처받고 주저앉은 제 나약한 모습이 너무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더 강한 사람처럼 보이려 애를 썼죠. 누구보다 성공하고 싶었고 현실에 제가 초라하게 느껴질수록 스스로를 더 가혹하게 채찍질했습니다. 결국 돌아보면 제 나약한 모습은 사라지지 않았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과의 괴리에 괴로움만 더 느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반동형성이라는 건 사후적으로나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 또한 아무것도 모른 채 채찍질만 해댔고 제가 저를 얼마나 미워하고 있었는지는 모든 걸 멈추고 나서야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반동형성의 한 예입니다. 이 세 줄은 언뜻 보면 딱히 연결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섬, 사이렌, 닭.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바로 세이렌 신화입니다. 초기 그리스 신화에서 세이렌은 얼굴이 여인, 몸이 새인 인면조라고 합니다. 화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좁은 닭장에 갇힌 닭처럼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잡아먹히는 새가 아닌 세이렌이라는 잡아먹는 새의 가면을 쓰기로 합니다. 떨리는 날개가 강한 자의 날개짓처럼 보여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테니까요. 하지만 무의식은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곡이 시작과 끝, 그리고 중간에 들리는 스페인어는 다음 문장입니다. 나를 계속 생각하게 만드네. 멀리서부터 벌써 너의 시선이 날 불태우고 있어. 무의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안히 쏘아붙이는 그 시선들에 타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소디움이라는 단어가 유독 마음에 걸렸습니다. 소듐은 나트륨인데 이게 전해질인 나트륨 이온과는 다른 것이라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라임을 맞춰 썼다기엔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트륨의 원소 기호는 NA입니다. 이걸 한글로 읽으면 나입니다. 네, 포디움을 위해 땀을 흘리는 것을 넘어 결국은 나 자신까지 태울 연료로 쓰라는 파괴적인 주문처럼 들립니다. 스스로를 태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그 무모함이 저는 조금 아프게 들렸습니다. 내 하늘이 그라운드가 되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발이 하늘로, 땅이 머리 위로. 네, 추락하는 모습입니다. 세이렌의 유혹에 빠져 별을 잡으러 올라간다고 믿지만 사실은 수면에 비친 별을 향해 바다로,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불도 그냥 켜지지 않습니다. 마치 수명이 다한 조명처럼 위태롭게 깜빡입니다. 그리고 곡 전체에서 느껴지는 엄청난 속도감. 너무도 위태로운 상태죠. 우리 인생에 정말 이렇게나 빠른 속도가 필요한가요? 엠믹스가 우리에게 보여준 속도는 어땠나요? 화자의 폭주로 소용돌이가 만들어졌고 화자는 그 혼란을 피해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태풍의 눈은 바깥에 비해 고요하고 안전하지만 결국 일시적일 뿐입니다. 허니를 부르는 소리에 의식이 대답하고 일시적으로 의식과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배경에 깔리는 스페인어가 들리지 않고 No stop, no stop to the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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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자신과 의식의 목소리만 들리죠. 하지만 너무나 짧은 고요입니다. 앞에서도 뒤에서도 손잡아줄 의식은 없고 무의식은 혼자가 됩니다. 너무 큰 고통에 감각이 마비된 화자는 이제 상처를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위가 나옵니다. 줄곧 나, 아이를 말하던 화자는 왜 갑자기 우리라고 했을까요? 온몸의 스카는 이 고통 속에서 버티다 찢겨나간 마음의 틈새들입니다. 화자는 그 아픈 상처들을 지우고 싶어서 멈추는 대신 불길 속으로 속도를 높입니다. Fly above the flames. 이것은 비상이 아니라 소각처럼 보입니다. 자신을 태워 재로 만들면 지긋지긋한 흉터도 산산조각난 자아의 고통도 모두 연기처럼 사라질 테니까요. 혹시 화자가 부른 우리는 그 불길 속에서 타들어가는 자신의 파편들이 아니었을까요?
이 곡을 관통하는 핵심 한 줄. 태양에 타버려도 괜찮다. 정말 괜찮은 걸까요? 우리는 엠믹스 세계관에서 태양의 위험성을 계속 경고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화자가 정말 바라던 것은 포디움이 아니었나요? 포디움에 발도 딛지 못한 채 태양에 타버려도 상관없다는 그 말에서 저는 안타까운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화자는 포디움에 서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저 그 치열한 길 위에서 화려하게 쓰러지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We were born to be squad. 네, 우린 스쿼드가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태양에 타버리기 위함은 아닐 겁니다. 나를 모조리 태워버리기 위함은 결코 아닐 겁니다. 하지만 화자는 모든 걸 태울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게임 페이스의 의식처럼 무의식도 이 포디움에서 소진되고 맙니다. 네, 저는 두 번째 파트 블루를 고통스러운 현실을 지우는 모습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엠믹스 세계관에서 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연합구조를 다시 살펴봅시다. 왜 지우는 릴리를 가장 두려워했을까요? 왜 베이, 해원은 릴리에 직접 닿지 못하고 각각 해원 규진을 해방했을까요? 서륜과 규진이 릴리를 깨우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 답을 여기서 찾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각 멤버를 지혜, 사랑, 용기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서륜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낸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보지 않고 뒤쪽의 환상을 바라볼 때 서륜만 손을 다르게 잡습니다. 마치 카메라의 눈을 피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낸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메라를 볼 때 지우와 해원의 손을 보겠습니다. 지우는 해원의 손등을 덥석 잡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지우의 자리가 여기가 아닌 건 아닐까? 디아 발런타인을 풀었던 순서 논리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순서. 그렇게 보면 릴리와 규진을 제외한 멤버들은 지우에 의해 한 칸씩 밀려났죠. 원래 자리와 지금 자리를 비교해보면 역할이 바뀌지 않은 멤버는 딱 3명. 지혜, 릴리, 사랑, 서륜, 용기, 규진입니다. 네, 지우를 깨울 이 셋의 연합은 진짜들의 연합이었던 겁니다. 럼나디 뮤비에 보면 해원이 사랑의 상징인 양철나무꾼의 머리를 들고 있는데 옆에 뜬금없이 지혜의 상징인 허수아비가 서 있습니다. 다소 부자연스러운 배치죠. 누군가 해원의 정체를 암시하기 위해 몰래 둔 것은 아닐까요? 결국 베이와 해원이 릴리에 직접 닿을 수 없었던 이유는 본연의 힘을 잃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지우는 왜 서륜, 규진이 아니라 릴리를 두려워했을까요? 그건 바로 이 구절에 있습니다. When wisdom touches our eyes, we can sort out the lies and false minds. 즉, 지우가 릴리와 마주하는 순간 지우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지우가 서륜에게 보이는 태도입니다. 직접적이고 다소 가혹하게까지 느껴지죠. 그 이유는 이 구절에 있습니다. And love grew courage. 원래는 용기인 지우는 진짜 사랑인 서륜에게서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엠믹스 세계관에서 현실을 지운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단서는 잠들어 있는 규진입니다. 진짜 용기가 잠들어 있죠. 여러분, 용기를 잠재우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무섭게 만들어서 완전히 겁먹은 상태로 만들면 될까요? 제가 2가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징검다리를 처음 건너려는 아이와 매일 그곳을 뛰어다니는 성인. 물에 빠졌던 경험이 있는 사람과 수영을 즐기는 사람이 마주하는 바다. 각각 둘 중에 누구에게 용기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나요? 둘 다 전자를 선택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세찬 물줄기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물에 빠졌던 사람은 트라우마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며 겨우 한 발자국 내딛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두렵지 않으면 용기가 필요 없습니다. 두렵지 않으면 그냥 하면 되니까요. 엠믹스는 FE3-04 시리즈를 통해
두려움을 지워왔습니다. FE304라는 대장정 끝에 진짜 용기인 규진은 잠들었습니다. 두려움 가득한 현실 세계, 필드를 벗어났으니까요. 우리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현실과의 작별을 고했습니다. 파트 2 블루에서도 화자는 고통을 지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지운다는 건 결국 내가 발 디딜 현실을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 스토리 필름에서 보면 울고 있는 규진의 등에 선명히 사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오즈의 마법사에서 겁쟁이 사자는 용기의 상징이죠. 여태까지 항해의 실패는 규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모종의 이유로 릴리에게 닿지 못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규진 자신도 용기를 내는 것이 무서웠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우는 엠믹스의 항해를 방해하는 빌런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우는 그저 겁먹은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모두의 고통을 지워준 것 아닐까요? 누군가 상처받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 게 지우는 무서웠던 걸지도 모릅니다. 바깥 세상이 두려워 안으로, 더 안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멤버들을 끌어안았지만 너무나 마음 아프게도 정작 지우 자신은 덧나고 굼고 멍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겁먹은 지우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지우 본연의 힘인 용기를 되찾아주는 것일 겁니다. 그럼 두려움을 지우는 게 답은 아니라는 것도 알겠고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두려움에 떨기만 한다고 용기가 생길까요? 적어도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떨수록 도망치고 싶었고 실제로 계속 도망쳐왔으니까요. 하지만 도망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도망쳐보지 않았다면 저는 몰랐을 겁니다. 포디움에서 모든 것이 불에 탔고 제만 남았습니다. 잿더미 위 이 포디움 뒤에는 두 개의 루트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피닉스로 돌아가는 것. 그 죄를 딛고 다시 일어나 이 파트 2 블루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루트는 Crush on You 파트 3 밸런타인으로 넘어가는 것. 저에게 없었던 조각. 이 세상에 저를 던질 수 있도록 제게 용기를 준 그 조각. 다음 파트 제목을 보면 뻔합니다. 네, 무슨 얘기를 할지도 뻔하죠. 하지만 뻔하기 때문에 강력하다고 믿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넓힐 수 있는 영상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t the end of the long and winding road, wisdom found love, and love grew courage.